반갑습니다. 자, 알았어. 이번에 논술에 대해서 발표가 됐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겠지만 예시문항이 5문항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쌤이 이런 생각해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야기해보면 거기 있는 쌤 나눠드린 거 봐봐. 일단 패턴 논술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쌤 봐. 우리 쌤들이 논술을 못하는 이유가,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치? 논술이 문제가 있고 답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쌤 뭐 한다 할더라도 그렇지. 나중에 면접 공부할 때 보면 이 정도 두꺼운 면접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생각인 거지. 그래서 쌤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나오거나 교실 붕괴에 대해서 나오거나 학력 저하에 대해서 나오거나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나오거나 답은 다 똑같. 논술 답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우리 교육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교육에 대해서 맞춰서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써볼 거니까 아마 특강 여기서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치? 특강 다 들었죠? 안 들은 사람 또 있네. 쌤파. 교실 붕괴가 나오든 학교 폭력이 나오든 서로는 다 똑같다 그랬지. 오늘 인간주의 많이 나오네.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교권의 상실 현상인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치? 그거나 학교 폭력이 나오면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우리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교육에도 적용돼서 그러니까 유사이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 교육에도 적용돼서 성인 폭력과 닮은 학교 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때? 똑같지? 그치? 그래서 집단 따돌림도 마찬가지야. 유사이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나타나는 따돌림 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다. 어때? 무엇만 달라져? 방금 그 부분만 조금씩만 달라지지? 다 똑같아. 사실은 문제점이니까 원인 다 똑같겠지? 이런 현상들은 다 뭐에서 비롯돼? 우리 교육으로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되지? 봐. 그냥 하나만 쓸게. 원인 중에 하나만.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우리가 보통 인성이나, 도덕성 교육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소홀한 결과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겠다. 교권의 상실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렇지. 학교 폭력 현상으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제 거꾸로 해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논술은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있어서
답이 있고 답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는. 그러니까 답을 써놓고 뭘 해야 돼? 문제를 바꾸어 보고 거기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자, 우리가 거기 이번에 나온 것 보면 교직 논술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학 논술, 교직 논술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교직이라는 건 뭐냐? 쌤 이제 교직하고 교육학 논술만 조금 구분해 보면 교직이라는 건 교사가 교사가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단 말이야. 그치? 예. 그래서 교직 논술 그러면 쌤파 교직 논술하면 몇 가지 패턴이 있어. 교직 논술하면 몇 가지 패턴이 있어. 우리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그치? 그 다음 일반 우리가 이론 없는 교육학 논술로 패턴은 2개. 이론 있는 교육학 논술로 패턴은 약 50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다 합치면 크게 합친다 하더라도 60개 패턴만 알면 교육학 논술은 어떤 교육학 문제가 나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쌤들 봐. 논설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 논설을 쓰는 이유는 뭐야? 그 사람들한테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주제만 바꿔. 한번 모아봐. 쭉 모아봐. 한 논설위원 패턴을. 그러면 다 똑같아. 단지 주제가 나오면 그걸 바꿀 뿐이야 이렇게. 물론 너무 똑같이 쓰면 발각되니까 약간씩은 바꿨는데 그 흐름 패턴은 똑같단 말이야. 그치? 이를테면 봐. 교직 같은 경우는 교사의 생활과 직업생활과 관련되니까 쌤 직업생활과 관련된 전문성 어때? 전문성과 역량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쌤 패턴 2 특강 들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 패턴 특강 2번째 특강. 그래 일부만 있네. 오늘은 안 듣는 사람도 많고. 자, 거기서도 이야기했죠? 봐.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그 다음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인간관계. 그치? 왜냐면 학교 다니면 교장선생님하고 인간관계, 교사들하고 인간관계, 누구하고 또 인간관계 있어? 그렇지. 교육당국, 학부모 이런 것들과 인간관계 다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교직논술은 다 여기서 냈어요. 여기서. 자, 컨설팅 문제 나온 것은 전문성 역량 문제. 인간관계, 학부모 관계 같은 건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 어떤 게 있겠어, 쌤? 당연히 어디 속에 살아? 우리가, 그렇지, 진공 속에서는 살 수 없는 거고, 당연히 문화 풍토, 학급 풍토, 이런 풍토 속에서 살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교직 또는 교직 풍토 또는 여기서는 학급 문화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학급 문화 또는 교직 풍토. 자, 쌤들이 지금 2014년 대망의 2014년 교사가 됐다고 생각해봐. 원래는 올해 지금 하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4학년이야? 올해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쌤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생각해봐. 이게 교직이니까. 사람 생활할 때 가르치는 일 하죠. 직접 이제 가르치는 부분은 교육학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가르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쌤 9시부터 해서 생각해봐. 9시부터 오전에 3시간 들어있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쌤 그거 말고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 물론 아침부터 제일 받기 싫은 게 학부모 전화죠. 응? 학부모와 전화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또 누구랑 관계가 있겠어? 교사 간 관계가 있을 거고 교장과의 관계도 있단 말이야. 그치? 교장과의 관계. 그치? 그 다음 쌤 이거 봐봐. 교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관계를 맺고 살죠. 그 다음 쌤 봐. 우리가 교직 풍토는 보통 쌤 지금 적지만
특강 들으면 다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교직 풍토는 이를테면 5가지 정도의 풍토로, 여러 가지 풍토로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쌤, 우리 학교는 보여주기 풍토야. 문화가 거의. 뭘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여주려고 한다든가, 형식주의라든가, 승진유지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풍토가 있겠지. 자, 쌤 봐봐. A라는 학교는 정말 인간적인 학교야. 그런 학교에서 생활하고, B 학교는 완전히 교장선생님이 실적만 따져. 맨날 실적만. 그런 학교 생활이 각교에서 다르겠어. 당연히 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것 속에서 그냥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겠지. 그 다음, 쌤, 자기 교직 윤리. 여기는 권리 의무까지 다 들어가서. 그치? 이게 교직이야. 그런 교직에서 문제 낼 때 보시면 아마 초등 한 번씩 참조해서 보시면 교직 논술 나온 거 보면 다 무엇과 관련돼 있어. 이것과 다 관련돼 있어 문제를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봐. 여기에 전문성 역량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성 역량이 학습 지도할 때, 생활 지도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옛날에 필요한 역량, 지금에 필요한 역량. 옛날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는 없었어. 여러분 기기 같은 기기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는 능력이, 공학적 능력이 별로 필요 없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역량도 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 지도할 때 필요한 것, 생활 지도할 때 필요한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하나만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문제 제시형이 나왔든 어떤 문제가 나왔든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교직은 패턴이 딱 하나야. 그러면 그걸로 뭐 하면 돼? 다 대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그거 하나만 쭉 머릿속에 담고 써놓을 수 있으면 대치를 할 수 있어. 자, 선생님 봐봐. 이런 문제 한번 봐봐. 자, 쌤, 멘토링 문제를 생각해봐. 멘토링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봐. 교직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경력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되고 초임 교사가 멘티가 되는 거야. 그럼 뭐 하기 위한 거야? 이거 높이기 위한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것이 걸려 있어? 교사하고 관계지. 그럼 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야. 그럼 교사하고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쭉 이런 게 나중에 세부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걸 적용해서 풀면 되겠죠. 마찬가지. 그 다음 문제가 나온 게 학부모하고 관계야. 근데 학부모하고 관계가 있는데, 학부모하고 관계니까 이거겠지. 그런데 A 학교는, 그러니까 김교사 학교는 교직 풍토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발전 지향하는데 반대한단 말이야. 이 교사는 학교는 거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교직 풍토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관계를 설명하래. 이거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2011년도 멘토링 문제는 교직 논술이고, 2010년도는 학부모 관계를 교직 풍토에서 이야기해라는 게 초등 문제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것만 잘 알고 있고 그걸 적용해 가는 거야. 이걸 잘 알고 있고 적용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선생님 만약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 다 들어가. 면접을 할 때 교사의 훌륭한 자질이 뭐냐? 그럼 딱 4가지 이야기해버려. 뭐? 수업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 기법 같은 거 활용해서 교장선생님, 교사 간의 관계, 학부모 관계를 원활하게 잘 소통하고 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치? 문화 풍토, 교직의 풍토가 사실은 학교의 생활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해 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교직 윤리 측면에서, 그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때? 괜찮잖아. 그럼 그 훌륭한 교사의 자질이지. 그래서 다시 봐. 훌륭한 교사를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이상적인 교사를 물어보든 답은 이거지. 그치? 그래서 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쌤 거기다 이름 붙인 게 패턴 논술이고, 쌤 패턴을 60개를 알고 뭐 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공부를 거꾸로 하자 이거야. 공부를 잡아.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자, 쌤 봐봐. 거꾸로 한다는 것은 패턴 1에 답을 적어놓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 보자 이 말이야. 그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직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어야 대답을 잘할 수 있고 패턴 만들 때도 이해하는 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쌤 지금 1, 2월 달에 들었던 분들은 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구조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야. 구조화를 하려고. 방금 이야기 구조가 이게 딱 돼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관계된 문제구나. 그치? 멘토링이니까 여기가 주로 관계되겠지만 교사 간에도 관계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을 걸로 믿어.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교직하고 지금 어떤 거 하고 교육학 문제하고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직 문제는 그렇게 특강 2에서 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 교육학 특강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 교육학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교육학 논술에서 거기 시행 안내가 있고, 시행 안내가 있고, 교육학 논술의 출제 방향, 교원 양성대학에서 제공한 교육학 수강 및 폭넓은 교직 소양 활동을 통한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역적인 교직 현상과 주제보다는 교직의 다양한 영역과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 평가.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교직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아마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은 확실히 이해할 거야. 그리고 방금 이야기 두 번째 교직 문제는 제가 지역적인 것보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반적인 거 확인하는 거. 자, 근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제2 쪽에 있는 교직, 폭넓은 교직 소양 활동이라고 그랬어. 이게 사람을 괴롭혀. 폭넓은 교직 소양 활동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그렇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같은 약간의 철학적인 내용이 조금 포함되면 어떨까. 물론 그것도 뭐 할 수 있어. 정해진 패턴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건 알면 마음은 조금은 유연이 될 거라고 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교육학 논술의 출제 범위 쭉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 통계 연구는 없죠? 통계 연구는 없단 말이야. 그런 통계 연구는 꼭 여기서는 나올 것 같지 않고, 교육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이해, 학습자 이해. 그치? 두 번째 보니까 교직에 대한 이해 있죠? 교직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선정, 조직, 평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한 장 넘겨보시면. 1번 봐봐. 예시문항.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보다는 더 정교하게 나올 거야. 이건 채점이 상당히 조금 어렵게 돼 있어. 다음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실제 학교 학생 생활을 실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건 루스의 에밀 문제를 낸 거야? 아니면 성선설이라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성선설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고, 루소는 인위적인 개입을 싫어했지. 그래서 두 가지 힌트를 주고 무슨 상담인지 맞춰보는 문제야. 일단은
두 가지 힌트 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상담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되게 잘하네. 인간 중심 상담.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건 조심해서 써. 꼭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전공도 마찬가지야. 인간 중심 상담인 것 같은데 이건 인간 중심 상담이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상담 이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성선설의 이 본질을 둔 상담도 사실은 상당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 제시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인간의 기본 가정을 둔 상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 상담이다. 어때? 그럼 시비 못 걸잖아. 대표적인 건 내가 하겠다는데. 그치? 그쵸? 그래서 거기에다가 쌤 그래요. 이거 하면 쌤 이건 우리 책에 보면 다 좋은 것만 나왔어. 좋은 것만. 순기능만 나왔어. 순기능. 그럼 역기능은 거기서 순기능 말고 역기능을 찾으라 그랬지.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한 문제 내고 20점짜리 내면 쌤 큰일 나. 그치? 순기능을 알겠단 말이야. 왜? 인간적으로 되니까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하고 그렇지. 쉽게 말해서 허영적 분위기 레포도 형성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된단 말이야. 개방적으로 이야기도 되고. 그치? 그래서 아마 순기능은 쌤들이 아주 잘 쓸 건데 역기능 써라 그러면 책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쌤 저희가 1, 2월 달에 구조화를 해서 배웠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금방 이해를 해란 말이에요. 구조화라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보겠지만 특정한 부분이 봐봐. 오늘 할 것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 사회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거시적 측면으로 사회 현상을 다 잘 설명했으면 굳이 미시적 측면이 나올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거시적 측면의 역기능 약점은 뭐야? 그렇지, 그런 거야. 만약에 여기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어. 거시적으로도 오늘 배울 건데 그럼 기능론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으면 갈등론이 왜 나왔겠어? 아주 간단한 논리야. 그러면 만약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인간중심도 배우고 행동주의도 배우고 알리비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인간중심 상담으로 상담이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다른 상담은 왜 나와? 다른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면 다른 상담 나올 리가 없잖아. 자, 생각해봐. 인간중심 상담은 그냥 사람에 맡겨라 그래. 그런데 지금 안 들은 사람들은 조금 답답하겠지만 REBT 이론은 앨리스가 주장한 건데 뭐가 상담이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대입에 떨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뭐 대입 그거 한번 떨어져도 다음 더 잘하면 되지. 똑같은 현상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했어?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여기 대구는 다리가 없구나. 그쵸? 서울 같으면 한강대교 뭐 한단 말이야. 그치?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봐. 필요한 사람은 인생 끝났다. 왜냐하면 피는 맨날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꼭 머리에 갖고 있어. 실수했지? 인생 끝났지? 그럼 어디 가겠어? 한강대교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REBT론이 이렇게 사람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된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REBT론의 핵심은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생각을 문답을 통해서 다 논박을 해주죠. 소크라테스가 안 배웠어 그것도? 소크라테스 대화술 논박을 다 해주잖아. 응?
그런 걸 좀 적용을 해서, 그걸 적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에게 논박을 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논박을 해볼게. 왜 네가 인생이 끝났어? 고등학교만 나와도 훨씬 잘된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그치? 그 다음, 한 번뿐이야, 기회가 또. 다음에 더 해서 네가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뭘 했다 그래봐. 논박을 했다 그래봐. 그럼 그게 목표 들어갔으면 그 다음 뭐 하겠어? 그걸 하자는 거야. 알리비티로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바꿔놓자는 거야. 그치? 응? 그런데 봐, 인간적인 상담은 그대로 놔두재. 이 사람이 지금 항상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공감적으로 그래 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여 놓지. 아무 조치하지 말고 인지적 개입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인지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 논박을 통해서. 그럼 과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랬니? 참 안 됐다고 받아들여줬어. 그리고 그걸 깨줄 생각을 안 했다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 고쳐주겠어 스스로? 실제 현장에서 문제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제가 구조화를 이야기하냐면 절대 논술에서는 책에 있는 그대로 절대 안 내.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가 돼서 문제 낼 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절대 안 낸단 말이에요. 왜? 암기학습 돼버리니까. 그럼 결론은 어떻다는가?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을 폭넓게 할 수 있어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이론에서 접근 나왔겠구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능론은 설명이 안 되니까 갈등론이 나온 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 만약에 역기능을 써라 그러면 아까 같이 뭡니까? 방금과 같이 인위적 개입을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그쵸?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거 한다 그랬어? 인간주의 같이 완전히 자기를 개방하고 나면 그 내담자가 전이를 해버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은 절대 상담자가 자기를 마음을 터놓지 말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전이를 해버린단 말이야. 즉 내담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미움을 갖고 있는 내담자가 있으면 상담자가 그렇게 열려있고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아버지로 뭐 할 수 있어? 전이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해. 그러면 역기능은 전이 가능성, 방금 같이 인지적 개입을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스로 신념이나 사고가 바꿔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 이런 것들이 다 역기능이지 뭐야. 그치? 근데 이렇게 구조화돼서 생각을 못하면 쌤 여기 이건 잘 썼다 그래. 순기능 아무리 잘 써도 8점이야. 여기는 하나도 못 써서 빵점이야. 그럼 꽈락이지. 꽈락은 아니겠네. 8점이겠네. 그치? 그러니까 쌤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오늘부터 다 배우게 되겠지만 패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쌤 60개의 패턴이 있어. 교육학에 관계된 이론, 왜냐면 이론을 적용하는 패턴이 많아. 그게 60개나 돼. 이론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50개나 돼. 그거 없으면 저 같으면 교육학도 몇 개로, 5개 정도로 끊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이론 적용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까지 해서 50개고, 쌤, 자, 어떤 것? 그냥 교직 논술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냥 이론 없이 교육학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건 2개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도만 잘 연습해 두면 나중에 우리 쌤들이 뭐 할 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시험장에서는 절대 예측가 문제 안 나오죠. 그럴 때도 굉장히 답을 이미 그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을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부분에서 무엇만 바꿀 것인가 이 생각만 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면 쌤 이런 짓 절대 안 해. 보통 논술해라 그러면
답안지 정말 지저분해. 이렇게 쓰다가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걸 먼저 쓴 거야. 급하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채점하는 사람이 그런 거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겠어? 야, 잘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느낌부터 확 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수했으면 이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 3개월, 4개월은 걸린단 말이야. 빠른 사람들은 1, 2월 달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3, 4, 5월 달 잘하고 5월 달 정도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6월 달까지 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7, 8, 9, 10 전공 굉장히 중요하고 전공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교육학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만 들면 그게 끝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어때? 괜찮지?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봐. 패턴이 이런 거구나. 잘하면 나도 교육학 굉장히 잘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행정고시 문제 있었지. 지금 유일하게 행정고시, 이 교육학 논술하는 행정고시 논술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소유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변호사 되려면 로스쿨 들어갈 때 교직 아니지 법학 적성검사라는 게 있어. 논술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적성검사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뤄.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가미된 그런 문제야. 그치? 그래서 행정고시 문제하고는 거의 사실은 뭐하고 문제를 이것도 사범대학 교수들이 내다 보니까 행정고시 문제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 방금 여기 예시문항들은 안에다 박스에 넣어놓고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쌤 제가 3, 4월 달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할 거야 쌤. 행정고시 말고도 일반 대학원들이 있죠. 대학원 같은 데서 했던 논술문항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 패턴화했어. 패턴화해서 교육사역은 8개. 그치? 그 다음, 교육심리학은 몇 개 안 돼,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화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할 건지만 잘 봐두면 된단 말이야.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래. 그래서 이런 식의 기출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패턴화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를 내면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나머지는. 그치? 그리고 쌤, 당연히 제가 패턴화하면서 당연히 쌤들한테 기출문제 답까지 다 답은 아니고 시범답안이겠지. 내가 쓴 거니까. 감히 모범답안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시범적으로 보여준 답안이니까 정답을 해서 정답이라 그러면 또 우리 쌤 반감을 할 것 같아서 정답과 가까운 답을 이렇게 쭉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패턴 돼 있는 것은 밖으로 돌리면 안 돼. 스님들한테만 불리해. 어차피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거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감히 이런 말 하면 제자랑하기 되게 좋아하지만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답 쓴 선생님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자기가 답을 써서 제시해 준 선생님이 한 분도 없단 말이야. 그래 됐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면 나갈수록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방금 뒤에 패턴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따로 여기서부터는 떼라 그럴까? 떼면 그것만 모아놔. 그래서 패턴 50개는 자기가 보물처럼 밖으로 안 나가게. 그래서 그걸 모아한다. 반복적으로 보면 스님들이 분명히 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교육학 논술의 명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장인이라면 선생님들은 명인이 되는 거지, 명인. 그래서 자, 이렇게 패턴화를 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 선생님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봐. 다 여기서 제시했지만, 지금 이론도, 프레일이 이론 자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외국 사람 이론 알아서 뭐하게. 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다 그러니까, 다 보면 문제들이 다 적용 문제야, 우리나라.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알아서 뭐 할 거야? 그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교사 생활을 이거 적용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다 적용 문제란 말이야. 한국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답을 안 써놓고 문제 정도는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있지만, 답을 진짜 직접 쓰는 선생님은 한 분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패턴에서 한 50개 정도의 있고, 기출문제 답들은 여기 다 여기 어차피 수업할 때 다 써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럼 지금 1, 2월 달에 구조화를 안 한 쌤들은, 그래서 그 구조화를 안 한 쌤들 위해서 약간 설명을 한 뒤에 패턴화 하려고 하겠습니다. 구조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패턴화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에서는 먼데이 페이퍼인데, 먼데이 페이퍼, 우리 쌤들한테는 금요일이니까 프라이데이 페이퍼네. 그렇지. 잘못 바라면 큰일 날 뻔했네. 후라이 먹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할 뻔했죠. 그치? 그래서 페이퍼가 이렇게 뭐 이름이 다르면 안 되니까, 뭐, 투스데이 페이퍼,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페이퍼를 통일하기로 했어. 스케치 페이퍼로. 그래서 뭔 소리냐면, 쌤, 방금 봤다시피, 인간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순기능은 많이 배울지라도 역기능은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쌤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 페이퍼는 어떤 거냐면, 제가 수업이 끝날 때, 그 다음 수업이 할 때, 아주 중요한 정책이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하면 우리 쌤들이 전부 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지역에다 먼저 투자를 하는 거야. 교육복지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구 같으면 어디가 제일 가난한 지역이야? 응? 말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혼나겠죠. 그래서 A 지역이다 그러면 A 지역에다 먼저 교육적 투자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불평등을 완화시킬 거라는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제가 이제 이게 뭘 하냐면, 스케치 페이퍼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교육복지 투자 사업이 완화될 건지 아니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을지에 대해서 써와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A4 분량의 반 장만 써. 절대 많이, 채점하기 곤란해. 더 쓰지 마. 반 페이지만 쓰란 말이야, 반 페이지. 반 페이지만 써서 저한테 제출해란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잘 생각도 안 돼. 교육복지 투자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 하자는데 왜 이게 불평등이 심하대? 그치? 근데 의외로 이걸 잘 쓰는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걸 오늘 냈으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뭐 한다? 잘 쓰는 사람 한번 읽어드릴 거고, 뭐 원하면 실명으로 아니면 익명으로 한번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 넘어갈 거고.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 써라 그러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오더라도 서서히 뭐 한단 말이야. 제가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자기도 조금 더 닮아가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꼭, 그렇지. 좋은 측면뿐만 아니라 안 좋은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준단 말이야. 보통 이건 한 3개월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제가 대학원 때, 그때는 먼데이 페이퍼라고 해서 그 작업을 계속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로 잘
이 강의를 잘한다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도 항상 우리에게 했던 게 사회과학이고 인문과학일 경우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담당이 그거니까. 그래서 몬데이 페이퍼에서 맨날 오면 가장 잘하는 사람 읽어주고 처음에는 거의 뭐 루소 그런 독후감 수준이었어. 제다가 독후감 쓰는 정도. 그랬는데 잘 쓴 사람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런 보는 눈들이 이렇게 서서히 길러져 갔어.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그때는 몬데이 페이퍼라고 또 하면 그 선생님 화를 내겠지. 자기가 도용했다고 그러니까 스케치 페이퍼 어때? 괜찮지?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해볼 생각이야. 응? 자, 그리고 자신한데 쌤 이런 식으로만 잘 따르면 패턴 갖고 논술하는 사람 올해는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야. 물론 제 수업 듣는 사람 빼고. 그러면 선생님들 확실히 얼마나 잘 써지는지는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된단 말이야. 절대 실제 답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없을 거고. 왜? 답을 미리 써놓고 하기 때문에 미리 답이 머릿속에 여러 번 써보는데 답이 안 써지겠어. 그리고 빠진 것 없이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뭘 읽어보겠어.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걸 정확히 쓸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걸 언제 다 써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를 잘 안 읽어. 그치? 그런데 이미 답이 있고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절대 뭐 한단 말이야. 안 빠진단 말이야. 단언컨대 이걸 잘한다면 저는 이번 교육학 논술 만큼은 19점 받지 않을까. 빠진 게 없이 쓸 수만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숨기능, 엮기능 방금 이야기한 두세 개만 써도 하나도 안 쓰게 되면 지금 두세 개만 써도 몇 점 주겠어? 8점, 9점 주는 거지 뭐. 아이, 교육학에 답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써놓으면 그 답이 그걸 점수를 주겠어? 그치? 그래서 그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어.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 이런 거 한번 봐봐. 제 앞장을 보면 앞에 뭐 아주 좋은 말 쓰려다가 보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 그냥 패턴 논술 하자는 거고 형식 패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선생님 조금 보시면 나중에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5가지 유형으로 5가지 유형으로. 그치? 그 다음 한 장만 넘겨봐. 만약에 이 문제를 한번 내봐. 제가 왜 그 부분을 꼭 읽어주라고 하냐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쌤 보통 논술을 할 때는 3가지가 필요해. 비판적 이해하고, 아니 분석적 이해하고 비판적 평가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창의적 적용. 이 3가지가 필요하죠. 그치? 그럴 때 쌤 봐. 자,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창의적 적용. 3가지인데,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가장 높은 거야. 쉽게 말해서, 쌤 봐봐. 우리가 프레이르 이론을 읽으면서 프레이르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분석적으로 이해한 거지. 근데 그걸 뭐 한단 말이야. 우리 현실에 어느 정도는 그 이론 자체가 갖는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이해해 본다면 그건 비판적 평가야. 그걸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면 창의적 적용인데 우리나라 시험은 다 우리 지금 논술은 거의 다 창의적 적용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건 쌤 오늘 하면 그렇구나를 느낄 수 있어. 오늘 보면 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쩌냐고 다 물어봐. 우리나라 걸 문제를 내. 그 다음 쌤 거기 2페이지 거기 한번 봐봐. 분석적 이해할 때
제시문을 주고 요약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선생님들, 자, 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제시문을 주고 요약하라고 그랬어, 요약. 근데 제시문이 이런 거야. 제1부분은 문단 1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도입을 주장하고, 경쟁을 통해 근거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고, 부연 설명에서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사례가 제시된 문단이 5문단이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 쌤 요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쭉 문단 1이 쭉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내용이 뭐라고? 신자유주의가 뭔지 이야기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이 내용이 뭔지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핵심 단원이 뭐냐 이 말이야. 요약이란 말이야. 이런 거 잘 못하지. 실제 요약을 하면 1단원 버려야 되고 2단원 버려야 돼. 그런 거 쓰면 안 돼. 이 사람이 이런 걸 요약을 하면 몇 단원과 몇 단원만. 그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결론하고 그 근거가 뭔가 이것만 갖고 요약을 해주는 게 요약하라는 거야.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주장하고 왜 그러는지 하고 근거만 이야기하는 게 요약이란 말이야. 그치?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쌤들이 다시 한번 구호쌤 여기 한번 구호쌤 미수쌤 구호쌤 좋아. 우리 구호쌤은 알다시피 어떤 제시문을 주고 요약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 쌤들 보면 문단 1부터 다 요약할 거 조금 2에서 조금 3에서 조금 해서 요약을 한단 말이야. 사실 그런 건 제대로 된 요약이 아니야. 요약은 방금 같이 어떤 거, 그 문장이 논설문이면 결론하고 근거가 키워드고 그것만 요약해서 쓰면 되는 게 요약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쌤 이런 것들은 뭐 할 때마다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지적해 갈 거야. 수업을 하면서 요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 제시를. 그러니까 만약에 쌤 봐봐. 지금 교육사역 문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했다. 제가 그러면 입학사정관제 이건 뭐 안 나눠줄 건데 만약에 제가 특강 때는 교육과정을 특강을 하는데 특강 때 이번에 뭐 예시 문항에서 나왔다시피 집중이 수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폐지한다고 좀 그러고 있죠. 집중이 수제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를 줬다 그래봐. 그래서 좀 요약해라 할 때 당연히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 거 할 때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한번 예시 문항에 이런 게 있었어. 집중이 수제가 영위한 과목은 뭐야? 집중이 수제가 필요한 과목은. 그러니까 집중이 수제에 알맞는 과목 미안해. 알맞는 과목 어떤 과목일까? 자 혹시 기간제 하신 분? 기간제 조금 해보시고. 집중이 수제가 알맞는 과목. 기간제 해보신 분 없어? 과외라도 해보신 분. 자, 쌤, 집중의 수제가 알맞는 과목은 어떤 걸까? 교양? 응. 자, 우리 쌤. 봐, 이러면 땡. 왜냐면, 자, 봐. 집중의 수제는 쌤 미술 능력에는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상 같은 게 있는데 한 학기만 감상하고 끝나는 게 미술이야? 감상 능력이야? 그런 게 아니라 미술의 그렇지? 예체능 능력은 자 체육 봐. 체육 그러면 한 학기만 딸랑 체육하고 끝내버려? 그리고 다 한다 그래? 운동과 관련된 건 3년 내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몸을 갖고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음악 활동이라든가 음악도 그럼 이 아이 노래만 듣고 끝내? 미안해. 자, 그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것도 참는 내내 이렇게 이런 정서 활동, 예체능 활동 차라리 알맞은 과목이야, 알맞지 않는 과목이야. 알맞지 않는 과목이지.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의 산맥, 한국의 산, 이건 한 학기에 배운다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래서 굳이 여러 학기에 배울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당연히 그 한 학기에 배워도 충분하잖아. 산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한국에 무슨 산이 있고, 어떤 해발이 얼마고, 어떤 것이 특징, 이런 것들은 그런 지식적인 건 한 학기에 배우고, 다음에 더 배우고, 이런 것에도 별 문제 없지. 근데 미술 감상이라는 걸 한 학기만 감상하고, 그 다음 2, 3, 4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익숙치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예시문항으로 나와 있어. 그럼 쌤, 당연히 예체능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깎겠지. 응? 그러니까 다시 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때 다 할 거니까 다 들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쌤들은 어떤 부분을 하나 더 광고할 거냐면 특강을 할 겁니다. 특강은 토요일 날 할 건데 늘 한다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하고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할 겁니다. 그치? 10시부터 12시 30분. 물론 30분간 특강 페이퍼라고 또 만들까? 몰라. 자, 이때는 어떤 거냐면 쌤 100% 나올 걸 예상하는 게 뭐 있어? 교육과정 나올 것 같죠? 어차피.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하고 그치? 총론을 문제화해서 패턴으로 해서 문제화해 놓을 겁니다. 그치? 네. 물론 교육과정 총론이니까 이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로 하려면 어디까지 돼야 되겠어? 교육과정이 교사용 지도서까지 나오는 것이 구현된 거지.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모습이. 그쵸? 당연히 여기까지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를테면 이렇게 문제를 내. 봐봐. 자, 집중이 수제에 대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총론의 쭉 패턴이 집중이 수제 총론에 어떤 게 나왔고 실제로 각 교과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야. 알맞는 교과, 알맞지 않는 교과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한 뒤에 실제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집중이 수에 알맞는 과목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교과 경론할 때 도움 주려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있지. 자, A 중학교, B 중학교, C 중학교가 실제 시간표를 짜놨어. 집중이 수를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놨단 말이야. 자, 이 5개 중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 시간표가 문제가 많고 그 시간표를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짤 거란 말이야. 그치? 뭐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를테면 이 5개 학교 중에서 어떤 게 이 집중일 수가 적절하지 않는 과목들을 짰거나, 그쵸? 또는 그 활용을 잘못했거나, 시간을 오버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짚어내는가를 볼 거란 말이야. 선생님 교과 경로는 전부 다 그 각 교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실현된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자, 8회에 걸쳐서 하니까 이것도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듣고 수강을 하신 분들은 못 들으면 인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 인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당연히 명단을 확인하고 그럴까요? 거기 고시친구 써져 있죠? 뒤에 아마 어디 써져 있을까? 고시친구 들어가면 들을 수 있어. 선생님, 고시친구 잘못 들어가면 무슨 이상한 서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닷컴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시 바래. 자, 그러면, 이제 좀 쉴 건데, 쉬기 전에, 선생님, 거기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지. 뒷부분에 있어서는 쌤 제가 뭐 할 거란 말이야. 시간 나면 서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또 설명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실제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1페이지라고 다시 써져 있는 게 있어. 1페이지 뒤쪽에 보면 1페이지 기출문제 거기를 안 할 거고 거기부터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정말 복잡하게 됐네. 또 1페이지 있지? 또 1페이지 있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따로 우리 쌤들이 처리해놔야 될 부분인데 1페이지 예. 쌤 거기서부터 수업 쌤 거기는 교육과 기출이잖아. 기출 말고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 패턴 1 교육정책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바라보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 생각이야. 자. 그럼 좀 쉬었다. 58회